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뭐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돌풍이 될 것인데 지금 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결과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아직 증거물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변희재 대표께서 또 조국 교수와도 관련해서 고소를 하신 상태시죠? 그러니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저희 인터넷 미디어 협회와 그 전신인 이제 포털 피의자 모임에서 늘 다뤘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의 허위 게시글이 신고를 했을 때 어떻게 수사를 들어가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로 다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에서 지금 고발장을 쓴 내용을 보면은 캡처나 이런 부분들은 한 게 없고,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검색해가지고 허위 비방 글을 찾은 게 아니라 제보를 받아서 그 제보를 통해서 국정원 직원을 미행을 해서 그 집을 확인해서 이 경찰과 이제 성관과 같이 이제 현장을 들어간 건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절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이 사이버 수사는 해당 허위 게시글을 확인하고 캡처를 해서 그걸로 시작이 되고, 그걸 제출하면서 경찰이 법원 영장을 통해서 IP를 추적하고 사람을 찾는 건데, 이건 정반대로 저 사람이 허위 게시글을 썼을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을 수사해 주십시오. 이건 원래 수사 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제보를 받았으면은, 물론 아마 국정원과 경찰 자체를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겠지만은, 제보 받자마자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내사를 의뢰했어야 돼요. 그러면 경찰이 그 국정원 여직원을 미행하던 수사했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본인들이 민간인들 아닙니까? 이 민주당 관계자들. 본인들이 미행을 하고 본인들이 차를 들이받아서 주소를 얻고, 이거 다 불법행위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컴퓨터를 가지고 조사한다고 증거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인터넷상에다가 글을 쓰면 그 인터넷에 있는 그 서버를 조사해야지, 개인 컴퓨터에다가 그거 저장해 놨을 리도 없는데, 이게 나올 게 없단 말이죠. 컴퓨터를 조사해봐야. 그러면은, 자, 이제 토요일 날 아마 이 고발인 피고인한테 조사를 받았는데, 내일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혹시라도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다고 해서 민주당이 인정하겠습니까? 역시 또 뭐 국정원의 뭐 외압, 뭐 늑장 대응 경찰 이거 가지고 또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 전까지 밝혀질 수가 없죠. 진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네거티브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기간을 짧게 해가지고 선거 전에 밝혀질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한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의 또 여직원이라는 점 때문에 또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관련된 어떤 정보들, 개인 정보들이 또 많이 트윗에서도 그게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또 다른 생각한 문제는 그 경찰하고 그 선관위 직원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현장을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거기에 문재인 TV라는 문재인 캠프의 공식 방송사가 들어가서 8시간 동안 생중계를 하면서 그 주소를 다 공개하고, 그 주소를 특히 어쨌든 문재인 캠프의 외부의 핵심 인물인 서울대법대 조국 교수가 트위터로 주소를 공개하고, 그 여직원이 허위 게시글을 썼다는 것을 단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 인터넷 미디어협회에서 그 부분을 검찰에 고발을 한 이유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그런 식으로 범법이란 말이죠. 남의 신상 주소를 공개한 거는. 그걸 하다 보니까 일반 네티즌들은 서울대 법대 교수가 저러는데, 그래서 다 같이 공개하고 다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사회적인 좀 룰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고발을 한 거죠. 현행법상 확실히 불법인가요? 정보통신망법상에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가 있거든요.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예, 글쎄, 그 부분, 그러니까 조국 교수 이제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건 제가 팩트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단 요 사안의 문제 핵심하고는 또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좀 유보를 하겠고요. 일단 원래 이제 이 핵심적인 이제 줄거리 이거 놓고 봤을 때, 아까 변 대표가 이제 민주당이 이제 처음에 왜 그렇게 이제 했느냐. 이거는 저는 이 사안의 좀 특성이 좀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 어떤 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어떤 수사라기보다는 그거보다 이제 앞서는 게, 이를테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선거사범으로 지금 의혹을 갖고서, 그렇게 이 사안을 이제 다룬 거였기 때문에 선거사범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제 관행이 바로 그 현장에서 이제 증거를 확보하는 거. 이것이 이제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법의 어떤 엄격한 절차 이런 것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 선거사범 수사에서는 선관이나 이제 경찰 같은 경우도 일단은 현장에서 증거를 바로 확보하는 거를 우선시하고 있는 거, 이거는 다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는 관행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이제 민주당 쪽은 자신들이 이제 판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 이것에 근거해 가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현장에서 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 하고, 그래서 뭐 민주당만 들어갔으면 더 이제 논란이 이제 됐겠죠. 들어갔는데, 이거 이제 또 선관위하고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민주당이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는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좀 그 선거 사범에 관한 이제 의혹의 제기라는 이런 좀 특성은 좀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00번 양보해서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남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선관위 직원이 그 국정원 여직원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1차 조사를 한 뒤에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공육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기기도 있고 사람들도 좀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예측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뭐 평범한 그 개인이 살림을 하는 집으로 밝혀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쪽의 그 어떤 의도, 선의로 그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불법 감금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공당이 어떤 한 그 여성을 미행을 하고 그다음에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에 관리사무소에 문의해가지고 정확한 주소를 받고 음식물을 전해준 그 여직원의 부모님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봐야겠다 그래서 불법 감금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민주당 관계자로 보이는 분이 이렇게 문틈으로 엿보기도 하고 이거는 개인의 인권,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생각하시는 후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이거는 좀 용납이 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연령대로는 20대, 30대 여성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제일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데 바로 그 20대, 30대 여성들에게 상당한 간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그 득표 전략으로서도 상당히 좀 마이너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에 대한 반론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네. 이 친구가 이 26살의 국정원 28살이죠. 28살 네.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은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를 불러서 뭐 해결할 나이도 아니고 실제로 본인이 문을 안 열어준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걸 갖다 불법 감금이라 한다는 등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련의 가정이 예. 자기 스스로가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가장 최고의 권력기관 소속 직원 아닙니까? 그럼 연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거고 그 부분이 그리고 이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면 그걸 자기가 그냥 내놓고 그걸 갖다가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문제를 갖다가 키웠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새누리당이 저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 여부는 수사를 하니까 그다 넣을 건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만약에 선거 전에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보면은 금방 우리 장 대표는 그 20대 여성이 지금 야당 후보를 많이 지지하니까 간표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국정원이라는 그냥 이렇게 뭐 어떠한 그 28세 여성을 갖다 한 게 아니고 국정원 여직원의 어떤 국정원 사건이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연상시키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아주 안 좋은 네거티브라는 겁니다. 바로 이미지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 터뜨려서 그게 굉장히 악질적인 특선전인데 그래서 그게 맞아요. 표에 그러니까 그 3일간 끌 일이 아니었다는 근데 거죠. 제가 볼 때는 빨리 그것은 사실을 갖다가 밝혀내고 했어야 되는 아니 근데 문제지. 그건 미세누당과 관계없는 거고 국정원 그 여직원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장도 없어요. 영장도 없이 노트북 달라고 왜 줍니까? 그 자기 개인의 권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미 선관위가 조사하고 혐의 없다고 나갔을 때 민주당 관계자 다 철수했어야 돼요 그때. 근데도 24시간 또 철수 안 하고 또 거의 포위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민주당에서 그젠가 오전에 그 철수한 이유는 바로 그 민주당 관계자들이 그 여직원 집 문틈에서 계속 쳐다보고 문틈에 귀를 대고 듣고 이런 거의 스토킹 행위가 사진으로 찍혀서 엄청나게 돌았습니다. 여성 커뮤니티 쪽에. 그거 도는 순간에 결국 민주당 관계자들이 다 철수했거든요. 저는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없이 민주당 관계자들이 상당히 잘못한 일이고 이 부분 대해서는 그래도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표가 좀 간표율이 클 거라고 봅니다. 네, 저도 뭐 제가 이거를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네. 민주당이 뭐 다 잘했다 뭐 이 얘기는 안 해요.
민주당이 그 과정에서 이제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뭐 네. 무리한 부분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그거는 뭐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처음에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거기서 결판을 냈어야 된다고 봐요. 민주당도. 그러니까 뭐 경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뭐 만약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저런 걸 기대했다면 좀 저거는 오산이었다고 봐요. 막 들어가 보니까는 뭐 관련 서류가 뭐 이렇게 쌓여 있다든가 진짜 딱 보면은 아는 뭐 그런 여론 조작 작업을 했던 증거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든가 이런 거를 기대했다면 이건 진짜 오산이었다고 보고 결국은 정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뭔지를 이미 알고 들어갔어야죠. 사실은 적어도 그 댓글 작업을 하는 데서 증거로 남을 수 있는 것들이 뭔지 그래서 확보의 현장에서 당장 확보하지 않고서는 철수하지 않는 나오지 않을 것들이 뭔지 이거를 정확히 짚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나가고 같이 나가버리고서 문을 다시 잠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열어달라고 하는 이 상황 같은 거 좀 미숙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민주당으로서는 그 자리에서 결판을 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저는 이런 겁니다. 아까 김동구 대표도 얘기하셨지만은, 이게 여직원 개인이 뭐, 이 PC를 어떻게 할 건지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니라는 건 뭐 다 알잖아요. 결국 이제 국정원 조직에서 이제 판단할 문제고, 결국은. 그러면은 국정원도 정말 이게 억울하다 하면은,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가급적 신속하게 이거를 PC를 경찰에 넘겨줘가지고 분석 작업을 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간을 며칠 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까 변 대표도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경찰이 분석해 보니까 뭐 증거 없더라 하면은 그때 뭐 민주당은 이제 증거인멸 그 며칠 동안에 하지 않았느냐 이거 이제 제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국정원도 그렇게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어차피 분석할 거 신속하게 했더라면은 아마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또 그 경찰 분석 결과의 어떤 정당성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점들이 또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이 불신의 시선을 자초한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김 대표님이 본인이 문을 잠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감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약주 드신 걸로 보이는 어떤 남성분들 더구나 민주당 분들이 집 앞에서 복도를 막아서고 농성을 하고 있다. 그럼 이게 과연 감금이 아닙니까? 자유롭게 출입을 하기에는 심리적으로 어떤 공포감도 느꼈을 것 같고 상당히 위축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8세 여성이 부모를 불러서 뭐를 해결할 나이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그런 시각에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집안에 먹을 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아버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8세 여성의 아버님이 빵과 우유를 사가지고 집 앞에를 간 거고 거기서 민주당 관계자들이 무슨 다른 무슨 통신 도구나 이상한 물건을 반입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봉투를 열고 봐야 되겠다. 그거를 또 이른바 불법 검문까지를 한 거죠. 그리고 감금에 관해서는 저는 민주당 측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인정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지금 대변인인가요? 아무튼 당 관계자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582일 동안 그 감금된 분들에 비하면 뭐 그 28세 여성이 서울 시내에서 44시간 뭐 문 못 열고 나온 게 무슨 대수냐는 뭐 그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신 바 있는데 이것은 어쨌거나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꾸만 이거를 국정원 측에서 컴퓨터를 내놓고 하드디스크를 뭐 이쪽으로 뭐 증거 제시를 하면 간단하게 풀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더 간단한 것은 민주당 측에서 어떤 댓글을 자기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그거를 제시해주면 거기서 그게 출발점이 되는 거고 제일 간단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우상호 의원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댓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물론 그 뒤에 덧붙여서 그러나 그거 말고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아까 변 대표 말씀대로 실정법도 그렇고 어떤 게 문제가 됐는지를 먼저 내놓고 증거를 먼저 제시를 하면 모든 문제는 훨씬 더 간단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두 분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만약 국정원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맞다면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용납될 수 없다. 이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제 뭐 증거 제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얘기가 뭐 결론이 내려질 텐데, 뭐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이 뭐 특별한 증거는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만약 댓글이라도 정말 특정화할 수 있다면은 바로 이 댓글이 그 댓글이다 하면은 IP 그거 대조해가지고 여직원 IP 공개하라고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대조하면은 뭐 결말나는 거 네, 아주 아닙니까? 간단하고 예, 명쾌하게 근데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네. 이제 못하고 있다는 거는 그 댓글을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마 제가 이제 추정컨대는 뭐 저기까지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떤 뭐 내부 제보든 어떻든 간에 지금 국정원 어떤 조직에서 그 산하에서 어떤 작업들이 지금 이제 진행 중이다. 네. 그거를 좀 아마 구체적으로 이제 제보를 받았으니까 저렇게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어떤 댓글이 문제다. 여기까지는 이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뭐 뚜렷한 증거 갖고 있지 못하고 다만 자신들이 정황상 아주 강한 의심이 든다 하는 여기까지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인지 하는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이거 맞는지 네네. 저는 그거 판단할 입장은 이제 아닌데 저는 다만 이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제시한 거에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의심을 갖고 있는 거는 과거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박원순 시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 당했다 주장했을 때 국정원 아니라고 펄쩍 뛰었거든요. 결국 법원에 가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승소를 했죠. 과거에 어떤 그 정보기관들로부터 이런 일이 빚어졌을 때 반복됐던 그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 의심들이 지금 있고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하는 겁니다.